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비비드 디자인 최재혁, 김채연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인테리어 현장 리뷰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요, 광명에 위치한 두산 트레지움 58평형 아파트 현장입니다. 오늘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곳은 현관입니다. 되게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대표님, 근데 좀 많이 어둡지 않나요? 제가 이게 노린 거였어요. 들어왔을 때 밝은 화한 느낌보다도 어두운 톤을 잡아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조금 더 받기를 원해서 필요한 공간에만 밝은 스팟 조명을 배치를 했고, 그 외 전체적인 톤앤 모드를 어둡게 하는 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이 현관에서 멋있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우측에 있는 팬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기존에 여기가 그냥 넓은 큰 공간에 전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간을 나눠서 벤치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서 현관 팬트리 공간으로 기획을 해드렸고, 근데 이제 넓은 전실의 공간을 사실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넓어 보이게 효과를 주기 위해서 동경들을 설치를 해서 공간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저 근데 질문 있습니다. 신발장은 어디에 있죠? 신발장. 저희 고객님께서 신발이 굉장히 수납이 좀 많으신 편이었고, 이쪽 자체에서 어차피 신발 수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앞쪽 편에 신발을 만들어 드렸는데, 우리가 평소에 자주 신는 신발들을 이 앞에서 신고 벗고 하고 우측으로 넣는 거를 계획을 했고, 그 외 신발장들은 이 앞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보시죠. 저희 고객님이 정말 이 디자인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어서 이런 걸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객님이 너무 좋다 해서 이제 이렇게 남는 세라믹으로 현관에 들어왔을 때 받아주는 오브제 있는 공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쪽은 기존에 이 아파트에 없었던 실외기실, 공조시설이 없는 아파트였는데 공조시설도 새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공조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플러스 실외기실 플러스 그 외 창고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해드렸고, 신발장들을 바로 이쪽으로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 신발을 수납하실 수 있고, 현관으로 나갈 때 신발 꺼내서 신고 나가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해드렸어요. 되게 어두운 느낌의 공간을 만들려고 표현을 했고, 중후한 멋. 중후한 멋. 고객님이랑도 잘 어울려요. 남편분이 나만 해. 되게 밝으시던데, 대표님이랑. 자,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보러 가시죠. 자, 이 공간은 복도 공간입니다. 여기부터는 되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했어. 그걸 계획했습니다. 현관 진입했을 땐 되게 중후한 분위기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진입하는 걸 희망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집의 분위기는 어두운 걸 그렇게 선호하시진 않으셨어요. 어두운 공간의 기획과 밝은 공간의 기획을 정확히 구분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해서 나눈 재밌는 요소가 바로 이 마그네틱 조명이에요. 이 마그네틱 조명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서 이렇게 나눴고, 이게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전부 다 히든도어 처리로 해서 디자인을 했고, 이쪽이 공용부 화장실, 그리고 이 좌측이 아이방, 앞쪽에는 드레스룸, 그리고 좌측에는 남편분 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리수면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공간 기획에서 꼭 필요한 공간들로 셋업을 해서 나눠 드려가지고 컴팩트한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복도 공간에서 또 하나 제가 재밌게 기획했던 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수납장의 공간이에요. 전체적인 내력벽의 구조에서 이상한 벽체 하나가 있었어요. 플랜테리어 공간으로 꾸밀까? 수납 기능으로만 그냥 공간을 채울까? 고민을 하다가 수납 공간 플러스 오브제 공간으로 기획을 했어요. 이렇게 이쁘게 DP를 하니까 공간이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에 또 하나는 풋등을 기획을 해드렸는데, 비비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스위치의 공간의 계획을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복도등 자체는 한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로 저 앞에 있는 스위치까지 가야만 킬 수 있어요. 그럼 이 센서 등으로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복도를 조금 밝혀줄 수 있는 이런 풋등으로 센스를 좀 넣었다. 센서를 이용한 센스를 넣었다. 자, 이 공간은 거실 공간입니다. 이 공용부라는 공간을 디자인을 할 때 총 5가지 요소를 되게 고민을 하면서 디자인을 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저희 고객님이 가장 희망을 하셨던 실링팬입니다. 이 아파트가 천고도 일반 아파트에 비해 여유가 있는 편이었는데 조금 더 높은 천고를 가지기를 희망을 하셔서 우물천장을 기획을 해서 간접 조명을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실링팬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 팠어요.
그래서 싱링팬이 우물천장을 넘어오지 않게 계획을 했다. 근데 이 집은 모든 공간마다 싱링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이 동일하게 작업을 한 게 첫 번째 요소. 어려운 작업은 아닌가요?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 컴팩트한 사이즈를 제어를 해서 이렇게 이쁘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둥근 곡선들의 표현들이에요. 둥근 모양의 디테일이 조금씩 공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여러 군데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TV 아트월입니다. 전체적으로 직각 모양이 아닌 부드러운 느낌으로 2번 꺾어서 진행을 했고, 이 집이 미운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안방에 있던 공간을 공용부로 포섭화해서 벽체로 숨겨져 있던 기둥이 드러나게 됐거든요. 저 기둥이 상하부 간접 조명을 편해서 나름의 포인트 기둥으로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기도 둥그른 디자인으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둥그렇게 만드니까 두 가지 역할이 포함됐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좀 덜 다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간 자체가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된다. 세 번째는 이 공용부에서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비디오폰? 정답. 비디오폰은 그 아파트에서 지정한 제품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디자인이 이쁜 것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포함을 하죠. 매립을 시켜서 금속 철판으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정말 안 보이는 곳으로 이설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다 돈이거든요. 요즘은 홈오토라고 해서 조명도 제어하고 난방도 제어하고 뭐 가스도 제어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 홈오토라는 인터폰이 있는데, 사실 인테리어를 새로 계획을 하면 그 기능을 온전히 다 살리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이 앞쪽이 수납장입니다. 인터폰을 여기다 매립해놨어. 배달 같은 거 시켰을 때도 그냥 문 앞에 놔주세요 하면 핸드폰 알림이 울리기 때문에 인터폰을 쓸 일이 극히 드뭅니다. 이렇게 숨겨놓고 가끔 사용할 때 이게 크게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폰이 굉장히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 네 번째는 뭐죠? 저 앞쪽입니다. 일로 가시죠. 자, 공용부의 재밌는 요소 네 번째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자, 여기가 어딜까요? 원래는 안방으로 쓰이던 공간이지 않을까요? 기존에는 마스터룸으로 공간이 계획된 곳이었는데 구조 변경을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안쪽이 미디어룸입니다. 저희 고객님께서 하시는 업무들 자체가 늦게 퇴근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집에 오셔서 쉼을 즐기실 때 TV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거실에서 보면 아이는 자고 있을 텐데 깰까봐 별도의 미디어룸으로 만들기를 희망하셨는데, 그래도 조금은 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리를 통해서 미디어룸에서도 바깥을 볼 수도 있고 여기서도 안쪽을 볼 수 있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단하는 시야는 안쪽에 블라인드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현관과 같은 톤앤맥을 가진 세라믹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표현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바로 이 중문 간살이에요. 고객님이 분리수면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남편분 방은 공용부 쪽에 위치를 하고 아내분 방은 미디어 좀 안쪽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안방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를 했거든요. 공간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했고요. 소음에 대한 차단도 필요했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요소를 넣은 게 뭐냐면, 이 중문이 자동 중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센서로 인해서 사람이 진입했을 때 자동으로 열려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드레스룸이 있고 그 앞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누가 들어오면 얘가 자동으로 열리면 기능이 안 되잖아요. 자동문의 기능을 주면서 얘를 또 스위치로 제어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전원을 끌 수 있게 재밌는 공간으로 기획이 됐죠. 이 공간이 화장실이 배치가 있고 파우더 룸으로 공간을 형성을 했죠. 여기는 원래는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앞에 자동 중문을 만들어주면서 씻고 나왔을 때 여기서 행위를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원래는 이쪽이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이었어요. 안방문 저쪽을 차단을 시키고 미디어룸과 아내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 계획을 이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컴팩트하게 톤앤매너를 맞춰서 파우더룸으로 쓰시기 좋게 공간 기획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굉장히 어둡게 디자인을 해서 고급스러움을 조금 만들어냈습니다. 파티션과 유리문을 다 달아서 건식 공간은 건식으로, 습식 공간은 습식으로 쓸 수 있게 공간 기획을 했고, 천정도 분위기에 맞추는 블랙 유광 인호소를 써서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게 기획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 기존에 있는 보일러 배관을 끝까지 다 연장을 해서 정말 건식 공간은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냥 맨발로 진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공간 기획을 했고, 세라믹 디자인으로 건식 세면대까지 공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 단차를 안 주신 건가요?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게 기획을 했습니다. 자, 이 공간이 쉼을 느낄 수 있는 미디어 공간입니다. 여기서 두 분이서 오손도손 TV도 시청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좌측에는 남편분 책상을 둬서 서재처럼도 활용할 계획이고요. 우측은 히든도어로 표현했지만 일로 들어가면 아내가 주무실 수 있는 마스터룸까지 공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재로 활용성을 만들어서 톤앤매너를 잡으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천정도 화장실과 똑같은 블랙 이손으로 활용해서 공간이 조금 더 넓게 만들었고, 요거는 제가 너무나 한번 해보고 싶었던 디자인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게 스타코라는 내외장 마감재인데, 요건 이제 리니어라는 제품입니다. 고급스러움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간접 조명으로 표현한 미적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벽체여서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실링팬을 저렇게 이쁘게 매립을 해놨고, 아내 방 마스터로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이 공간이 아내분이 주무실 마스터룸 공간입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게 공간 구조를 했어요. 어차피 취침에 대한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자리에 이쁜 침대와 침대 프레임이 들어올 예정이고, 사실 되게 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건너편에는 자주 입으시는 옷들을 수납하실 수 있는 조그만 드레스룸 공간을 기획을 해드렸어요. 이쪽에 왜 제가 침대를 놨냐면, 취침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긴 했지만 아무래도 조금 체감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쪽에 되게 큰 창문들이 있거든요. 작으니까 창문을 활용을 해서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였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이 벽은 일부러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벽을 활용하신 일부러 만든 건가요? 거죠. 만든 거예요. 공간에 대한 분리가 필요했고 수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벽체로 수납 기능을 살리면서 공간 분리도 할 수 있는 벽체로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자, 이 공간은 바로 주방 공간입니다. 저희 고객님이 저희를 어떻게 알고 오셨냐면, 저희 레퍼런스 중에 흑백 요리사라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 고객님이 셀프 인테리어 카페에 작성해 주신 글을 보고 찾아주셨는데, 그래서 이 주방에 굉장히 어두운 천정의 느낌을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두운 느낌으로 공간을 배치를 했고, 그리고 우측에는 동경들을 쭉 설치를 하면서 넓어 보이는 공간으로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 주방이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어둡기는 한데, 저 공간에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이 공간을 기획할 때 또 뭘 신경 썼냐면 깊이예요, 깊이. 저희 고객님들 직업 특성상 요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음식에 대한 공간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넓은 보조 주방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주방이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이 상하부장을 뒤쪽을 배치를 해서 공간이 조금 더 깊이감이 있어서 답답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라믹은 저희 고객님이 세라믹 업체를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픽하신 세라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했더니 너무나 멋있는 아일랜드로 탄생이 됐고, 이렇게 8맥 후드까지 공간 계획을 했습니다. 이쪽에 벽체를 쭉 따라가면 히든도어를 통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에 보조 주방까지 계획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가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후드를 배치해서 냄새에 대한 이슈를 없앴고, 보조 주방이 아니라 메인 주방이 하나 더 생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 공간은. 공용부는 직접 조명이 거의 배제가 되었고, 간접 조명류로 공간을 밝혔지만 주방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마그네틱 조명으로 직접 조명을 설치를 해서 공간을 조금 더 밝혔죠. 자, 오늘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세라믹과 무거운 자재들의 분위기가 함께 어우러졌던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둡기만 하지 않고 또 밝은 부분은 밝게 또 잘 계획을 해주셔서 멋진 인테리어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고객님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을 배치한 공간입니다. 많은 소통으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공간이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